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요즘 뭐 주가가 가장 높은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사입니다, 열사. 열사인데 이거 진짜 어려운 싸움이야. 네. 나는 솔직히 지금 막 이렇게 칭찬받고 사랑받지만 나는 앞으로 좀 걱정은 되더라고. 아니 그 사실 이게 좀 판이 좁잖아요. 좁아서 다 안다고. 이게 쉽지 않아. 그런데 그 정몽규, 홍명보 뒤통수에 대고 면전에다 그거. 와. 나가 이런 사람이잖아. 대단한 정신 나간 열사가 한 명 살고 있었으니 그 열사를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축구. 인생의 절반을 축구계와 함께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네. 앞으로도 축구와 함께 살아가면 가장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축구계에서 가장 힘이 센 두 사람 면전에다 대고 마구 짓밟아 버렸거든요. 박문성 열사를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단합니다. 아까 오프닝 하실 때 저보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러시던데. 아니야. 축구협회나 뭐 회장이 국가도 아니고. 아니. 아니 근데 좀 복잡했잖아 이번에 현안질이가. 그거 잠깐만. 오늘 그래서 또 강유정 의원과 함께 그러게요. 저희가 모셨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서 아이고. 오늘은 함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 동안에 이거 그 축구 감독 선임 과정에 너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지적이 많이 있었고 우리도 좀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국회 차원에서 다뤄졌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동안에 이야기되어졌던 정몽규, 홍명보, 이임생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현안 질의의 핵심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일단은 저 홍명보 감독 선임의 그 과정이 좀 투명했느냐, 절차가 맞았느냐 이런 거였는데,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현안 질의 통해서 조금 밝혀진 게 있습니다. 명백하게. 네. 원래 이제 감독 선임을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하다가 갑자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만둡니다. 그것을 이임생 기술이사 이번에 현안 질의에서도 참석을 했어요. 증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임생 기술이사가 나 정혜성 위원장이 하던 전권을 다 위임받았다라고 하고 홍명보 감독 선임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이번에 강유정 위원하고 우리 또 문성 열사님하고 이번에 캔 거지. 자, 그런데 정관을 보니까 이임생 기술이사가 다른 분과에서 기술이사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번에 정혜성 위원장이 떠나니까 전력강화위원장도 한 거야. 겸임을 한 거예요. 정관을 보니까 일단 겸임은 안 되게 돼 있어. 거기 일단 법에 위반이 되죠. 근데 겸임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하나 있어요. 그 정몽규 회장이 이사회를 싹 불러. 야, 이거 겸임 우리가 의결로 한번 하자. 의결하면 겸임이 돼. 의결하면 돼. 의결하면 돼. 그래서 강효정 의원이 이거 겸임했는데 의결한 거 그거 자료 좀 내놔달라. 없어. 안 했어. 예, 그 총회를 안 했다고요. 그러면 자 다시 와서 이렇게 초반부터 감독 선임 권한이 없었던 이임생 기술이사가 홍명보 감독까지 선임을 했습니다. 이거 무효 아니냐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동안에는 밝혀내지 못했던 새로운 팩트가 확인이 그렇죠. 된 이번에 거군요.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박문성 해설위원은 축구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그렇죠. 국회에서 본인의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내서 그게 이제 축구 팬들을 미치게 한 거야. 왜냐? 축구 팬들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인데 네. 뭐 자신의 유튜브에서도 얘기하고 댓글로도 남겼지만 진짜 당사자들 앞에서 그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했거든. 그거를 박문성 해설위원이 그 사람들 면전에도 대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열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장면 하이라이트로 저희가 묶어봤는데 짧게 보고 와서 박문성 해설위원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랑 살아온 궤적이 좀 다른 것 같으세요, 확실히. 대기업의 가문의 자제로 태어나셨고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엘리트로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구나.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임됐을 때 제가 아는 지도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를 그만할 생각이다.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을 15년을 밑바닥에서 계속 굴러도 프로팀 코치 한 번, 프로팀 감독 한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저렇게 특혜를 발휘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을 준다? 나는 이제 감독 못하겠다, 지도자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비단 이번 사건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좀만 길게 보면 승부조작범을 그렇게 사면해서 안 되죠. A매치 있는 날 꼼수 사면을 한 거죠. 매우 반스포츠적 행위입니다.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야, 진짜. 이 미친, 와, 저 용기. 아니 미친 용기지. 아니 이제 축구계 떠나고 탁구계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 영상 지금 보니까 네. 괜히 했다. 그러니까. 아, 뭐해 먹고 살고.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저 때는 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저 발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이제 뭐 아까 뭐 용기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드리면 사실 우황청심원을 2개 먹고 들어갔습니다. 아, 긴장됐어요? 아 좀 네. 떨려요 떨려가지고, 가면. 네. 아 가면 떨리구나. 제가 살면서 국회 청문회 자리에 들어가야 아, 생각을 떨려. 해본 적이 없어. 원래 또 긴장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이제 그 아침 10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대기는 한 9시 반 이전부터 좀 했던 것 같고요. 음. 근데 점심 먹기 1시부터 점심시간이었는데 그 시간대까지는 그렇게 뭐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이게 네. 보니까 뭐 대본이 있거나 미리 뭘 내가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 없잖아요. 일정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인이니까 뒤에 앉아 있으니까 정말 뜬금없이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계속 긴장을 타고는 있는데 근데 여하튼 발언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국회의원들과 증인 사이에 말을 주고받는 걸 듣고 있었는데 마음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왜 다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같지? 왜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식과는 맞지 않지? 분명히 뽑을 때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처음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감합니다. 축구협회도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걸. 근데 앞으로는 그래서 좀 더 신중히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화는 나지만. 네네. 그런데 아예 이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있다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게 뭐 대단한 뭐 한국 축구를 내가 바꿔보겠다. 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하신 제가 딱 제 나이의 절반인 25년, 99년부터 축구계에서 일을 했는데 네. 25년을 일해 왔는데 그 3시간을 듣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부정당하는 느낌이에요. 제 인생의 절반이. 내 인생의 절반을 살아왔던 이 공간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이 정도 수준인가? 그걸 듣고 있다가 내가 여기서 뭐 한국 축구를 대단히 바꿔보겠다. 뭐 한국 축구를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언젠가 한번 그렇게 어떤 발언 기회를 주시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돌아가면 내 스스로한테 너무 화가 날 것 같았어. 그럼 무슨 말인지. 얘기를 네. 얘기를 해야겠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 그냥 세상 사람들이 왜 한국 축구와 축구협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일반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저들의 이야기 말고 그냥 그래 과정과 절차에서 그렇게 권한이 없었어? 절차를 밟지 않았어? 그러면 문제죠. 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걸 전달하지 않고 나오면 제가 제 스스로한테 못 견딜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해서 그때 이야기를 좀 드렸던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바로 내 눈앞에 그 정말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축구계 안에서는 정몽규 회장이 있잖아. 그리고 홍명보 있잖아. 그리고 그들을 실제로 그 거론을 하셨잖아. 네. 거기에 대한 주저함은 없었습니까?
홍명보 감독은 손 하나 뻗으면 바로 앞에. 어유, 야, 이거 있잖아. 바로 앞에 있잖아. 바로 앞에. 사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야 여기서 있으면서 다 알죠. 그렇겠죠. 개인적으로도 만나기도 하고 그랬던 분들인데. 네. 그러니까 앞에 그 감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아, 그게 그러니까, 너무 컸구나. 그러니까 이 스스로가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묘해지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들려줘야 되겠다. 누군가는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이건 문제입니다라는 기록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관계는 끝나죠. 이제 끝났지. 네, 그 자리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그 분들을 또 응원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곁에 계신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분들하고의 관계 이제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좀 끝났어요. 생각하는데. 네. 끝났지. 근데- 뭐. 아, 끝났지. 당연하지 그거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살다 보니까 제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챙기고 제가 좋아하는 거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서 살기에는 좀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 정몽규랑 홍명보의 발언을 이제 직접 들으셨을 텐데 그들은 뭐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불공정성이라든지 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막 거기 막 공방이 있고 막 네네.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인식이 없던가요? 제가 그래서 그 다른 세상이라는 표현과 눈치를 왜 보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쓴 건데 저도 그게 처음에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들이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군요. 아, 인식 자체가 인식 달라요. 자체가 인식이 달라.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논쟁을 해야 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감독을 뽑는데 집 앞에 빵집에서 밤 11시에 만나서 부탁을 했는데 그게 다른 외국인 감독들의 과정과 절차와 부합하느냐 공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럼 빵집에 찾아가서 한번 해주세요라고 했던 게 공정하다고 합니까? 안 안 맞지. 사람들은 다 서류 제출하고 네, 영상들을 그렇지. 제출하고 면접을 다 봤는데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 회사에서 회사원을 뽑는데 네. 모든 사람들은 다 서류 제출하고 이력서 제출하고 음. 면접도 봤는데 누군가는 어떤 자제는 집 앞에 찾아가서 우리 회사 입사해 주세요. 그건 알고 불공정.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은 우리가 잘 알아서 음. 그런 자료 받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면 네. 그게 불공정이에요. 난리가 났겠죠. 난리 났지. 특혜라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걸 공정하다고 믿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불공정하다고 홍명보도 계속 얘기를 해온 사람이라며. 그러니까 더 황당하죠. 그러니까요. 네. 예전에 거기 전무로 있던 사람인데. 불과 그 감독을 수락한 딱 일주일 전이에요. 네. 홍명보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축구협회가 감독을 뽑기 위해서 추진한 모든 과정들, 그다음 전력강화위원회의 운영을 놓고 보면 이거는 정말 잘못 가고 있다. 이대로 가선 좋은 감독을 뽑을 수가 없다. 이 시스템 내가 예전에 다 만들었는데 왜 망쳤냐. 그러면서 지금 축구협회에 혹시 개인의 이익 때문에 활동한 사람이 있다면 다른 옵션을 찾아봐라. 이건 네. 정말 대놓고 저격을 한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일주일 뒤에 말을 완전히 바꾸지 않았습니까? 입장을. 네. 그러면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야 돼요. 불과 일주일 전에 이건 불공정하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 그렇지. 망가졌다. 네. 축구협회가 잘못 가고 있다. 그렇지. 전력 강화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잘못 가고 있는 축구협회와 망가진 전력강화위원회가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공정하지 못한 제안을 받아들인 당신은 공정합니까? 그렇지. 그렇죠.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 그 이야기를 묻는데 뭐래?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와. 그러니까 계속 제가 그랬어. 그거를 보고 스탠스가 그래. 왜 다른 세상을 사시지?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신 네. 거군요. 저분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단어 갖고 뭐라고 싶진 않지만 봉사라는 얘기를 참 많이 쓰셨어요. 봉사 얘기 많이 합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네. 한국 축구가 좀 어려워서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 표현 자체도 비슷합니다. 이게 일단 1년에 20억 넘게 받는 봉사는 없어요. 연봉 20억. 이게 봉사가 아니죠, 그게. 네. 그런 봉사가 어디 있어? 한 달에 2억을 받습니다. 이런 봉사가 어디 있습니까? 야. 봉사라고 표현하는 그 인식. 두 번째는 인식. 봉사라고 하는 건 시혜를 베푼다는 거죠. 네. 시혜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뜻입니다. 봉사한다는 건 어려우니 내가 도와준다는 거죠. 봉사라는 네. 게. 저는 이 단어에도 태도라는 게 있죠. 한국 축구 어렵다니까 내가 해주는 거야. 한국 축구 대표팀 지금 감독할 사람이 없어 내가 해주는 거야.
그런데 왜 내가 나보고 자꾸 이러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저는 그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연봉을 20억 넘게 받는다 이것도 문제지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내가 이거 어려우니까 나 도와주는 건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왜 나한테 특혜라고 그래? 나는 봉사하러 간 건데 이 봉사라고 하는 거에도 한국 축구가 나 아니면 안 돼. 그렇지. 이 스탠스가 숨어 있기 때문에 네. 전 좀 처참한 네. 거죠. 네. 그렇게 그 한국 축구 살리기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팔레스타인하고 비겼지. 네. 에라 이 자식아. 야, 팔레스타인. 내가 팔레스타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은 실제로 지금 전쟁 중이라 훈련도 제대로 안 될 거 맞아요. 아닙니까? 네. 실제로 소속 팀도 없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아이 그 비겼잖아 근데. 비겼어. 에휴 이 자식아. 아니, 그래서 네. 우리 그 광유정 교수도 저희가 모시려고 했었는데. 보시면 좀 여쭙고 싶은 게 많았는데. 강유정 의원이지. 네, 의원. 강유정 의원이 국회에서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부당성을 현장에서 또 밝힌 게 있어요. 네. 그걸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 영상을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축구협회가 동네 개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 오늘 주신 말씀 자료를 보니까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공정은 설명 영역입니다. 입증 가능한. 그렇지. 자, 그렇다면 최종 후보자 3인의 평가에 대해서 정성지표, 정량지표로 구분된 점수표, 회의로 채점 결과 있습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에? 아니, 최종 선택을 하셨는데 네? 이걸 왜 모르시면 본 적 없으세요? 의원님께서 혹시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아니요, 본 적이 설명하지 없- 마십시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입증 가능한 영역이라고 없어요, 있어요. 뭐 감독 선임에 있어서 자,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했지만 안 줬습니다. 회장님, 네? 인사 문제입니다. 예. 감독을 마음에 드는 사람 데려다 놓는 문제가 아니라 감독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비리, 인사 불공정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채점 결과를 못 주겠대요. 황당합니다. 아니 뭐야? 아니 채점표 달라고 하니까 그건 모르겠고. 그런 게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네. 이거는. 뭐 사실 그날 하루 종일 말이 안 되는 게 또 아니 말이 안 되지. 그건 모르겠고가 뭐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게 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운영돼 왔던 거예요. 보니까. 특히 그 인사에도 저렇게 했다는 거니까 와.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투명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인사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사에는 공정과 투명성이 훨씬 더 중요해요. 네. 선택받은 사람은 좋겠지만 그 선택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납득이 돼야 돼요. 그 인사가. 그래서 투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적절하게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얘기해요. 없다는 얘기는 그렇게 안 했다는 안 얘기죠. 했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특혜라고 얘기하는데 또 특혜는 또 아니라고 그래요. 네. 그럼 뭡니까? 자료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았고 투명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왜 음. 특혜가 아니라고 그러죠? 왜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과 인식 체계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너무 겁니다. 다르죠. 그래서 강유정 의원이요. 근데 지금 댓글에는 그 머니볼 재개봉하라고 이게 올라오는 거야. 이것도 진짜 웃긴 게 강유정 의원이 영화 평론가 출신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영화로 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 한번 감아보려고. 감아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바로. 어이구. 자 그래서 강유정 의원이 이게 이제 잘못된 게 완전히 만천하에 드러나고 맞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고리 삼아서 정몽규 회장의 사연임인가? 사연임을 이제 저지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 장면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홍명보 감독 알죠?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제가 처음 말했다시피 이거 인사입니다. 인사. 회장님,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에게 뭐 염려를 이렇게 끼치고 피로감을 들여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 인정했습니다. 자, 이제 문체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네. 축구협회 임원 문제에 있어 지금 회장이 본인 스스로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회적 무리를 빚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회장의 자격 정지를 요구하고 임원 자격이 정지되면 사연임에 도전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의사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문체부 장관에 저는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뭐 성과 아니야? 성과죠. 아니 어떻게 보세요? 제가 사실 오늘 강유정 의원님 나오셨으면 네.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 이게 성과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 그날 뭐 여러분들이 활약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강유정 위원님께서 축구 팬들이 가장 바라거나 궁금하거나 가려운 곳을 제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최고였어요. 정말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와. 그러니까 저는 그 전날 하루 종일 사선 연임에 대해서 똑같은 말만 반복했죠.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한다는 거야. 이게 무조건 한다는 건데 음.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거대한 돌덩어리가 축구협회를 삼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낭떠러지 좀 큰 네. 돌이 굴러가는데 그거를 맨 앞에 서 있는 리더가 회장이 네. 그렇게 무책임하게 피해버리면 뒤에서 건강하게 한국 축구가 너무 좋아서 한국 축구를 너무 사랑해서 일하는 축구협회는 수많은 젊은 팀장들과 젊은 직원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 사람들이 다 깔려요. 당장만 하더라도 그날만 하더라도 이임생 이사가 어쨌든 거의 뭐 울먹이면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그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저런 식으로 계속 책임을 져야 할 리더가 우리가 왜 리더에게 연봉도 많이 주고 대우를 해주냐면 위기가 찾아오면 책임지라는 거죠. 리스크가 생기면 관리해 달라는 거죠. 근데 저런 식으로 회피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깔려 죽습니다. 네.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 조금만 더 들어가서 이제 저 문체부 장관이 나왔으니까 유인천. 네, 10월 2일에 이제 문체부가 이제 대한축구협회 감사한 결과가 발표되거든요. 수요일. 네. 그때 이후로 회장의 거취가 좀 결정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래. 사실은 골든 타임을 조금 놓친 거죠. 이번 현안질이 전에 사퇴했어야 돼요. 원래는 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한국 축구와 축구협회를 살렸어야 됩니다. 보호했어야 돼요. 이미 이 현안 질의가 모두 공개되면서 한국 축구와 축구협회의 밑바닥이 확인됐죠. 네. 이 공분이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죠. 아니 근데 지금 여론이 어마무시하게 들끓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제가 축구를 잘 이제 몰라서 네. 아예 모르는 입장인데도 지금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뜨겁다는 건 느낄 정도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것도 장관도 그렇게 하겠다. 연임 내가 저지 한번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국회에서. 좀 변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네. 문체부의 감사 결과 중간 발표가 되고요. 네. 22일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한 거는 현안질이고요. 네. 진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축구협회를 상대로. 굉장히 큰 거죠. 이거는 앞에 있었던 현안질의하고는 뭐 게임도 안 되는 아주 큰 파워가 있을 텐데 네. 22일이구나. 이 전에 해야 되겠죠. 지금 엄청난 당장 그러니까 이번 현안 질의에 있어서는 자료 제출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동안의 몇 가지 문제를 확인하는 수준에 끝났다고 한다면 다음 주 수요일 문체부는 제가 지금 어제 들었는데요. 자료들을 싹 다 가져갔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가 어떻게 감사를 했냐면 축구협회 회관에 들어가서 아예 네. 한두 달 있으면서 거주하면서 자료들 다 가져갔어요. 와, 의지가 대단하네. 네. 그 정도 의지를 갖고 있고요. 아까 뭐 문체부 장관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회장도 바로 직격을 했죠. 그만두는 게 좋다. 네. 그다음에 홍명보 감독에게도 다시 절차를 밟아라. 물러난 다음에 아주 강경하게 발언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문체부 중간 결과도 그렇지만 22일 열리는 국회에서의 국정감사 축구협회를 대상으로 한 정말 딱 하나를 타겟으로 할 텐데 그때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 전에 정리해서 당신이 오랫동안 있었던 축구와 축구협회를 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현안 질의에서 또 화제가 된 게 이임생의 발언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 중에 한번 두 가지 정도 저희가 뽑아봤는데 그 영상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명예로서 제가 통화를 안 하고 동의를 안 받은 거는 절대 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한국 대표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든 게 잔디가 너무 뛰기가 힘든다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한국 축구를 위해서 우리 선수들한테 좋은 잔디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잔디는 저 여러 플레이지 맞지? 지금 자기 명예가 실추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저 위원장도 한 시간 줄 테니까 그럼 소신발언 한번 해봐라 그런 거야. 박문성처럼. 근데 저기서 잔디 좀 살려줘 이렇게 된. 아니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잔디를 문제 삼아서 네.
그래서 거기에 한번 좀 등에 업히려고 요 얘기 한 것 같은데. 나는 이만큼 축구를 사랑하고 맞지? 후배들 좋은 경기력 이런 걸 괜히 좀 보여주려고 에이, 연출한 건데. 잔디는 나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너무 없어 보인다 이거. 완전 충격이지 사실. 에이, 이거 아니지 잔디. 그러니까 제가 이날 끝나고도 더 마음이 무거웠던 게 바로 이런 장면들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셨던 많은 국민들은 네. 축구를 어떻게 생각할까? 축구협회를. 어. 그러니까 내용을 떠나서 일단 질문과 대답이 호응하지 않고 아 그렇지. 어떤 말을 하라고 하는데 다른 말을 하고. 그러니까 저 잔디 얘기를 들었던 전재수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대답을 들으니 축구협회의 현실과 수준을 알겠다고. 아 그랬어요.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하니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당신들이 해야 될 잔디를 왜 우리한테 해달라고 그러면서 탓을 하느냐. 정말 제가 부끄러웠어요. 정말 솔직히 너무 부끄러웠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 이분들과 함께 하는 게 맞나 한국 축구가? 아니 그 이임생이라는 사람도 정말 위대한 축구 선수였잖아. 옛날에 맞잖아. 이제 투혼이라는 이름으로 맞잖아. 진짜 열심히 뭐 국가대표 출신이죠. 네. 이영표 열심히 싸대기도 날리고 아니야? 아무튼 축구에 대한 그런 예, 일이 있긴 있었어. 있지 않았나? 있었어. 내가 본 것 같은데 애정과 열정 대단했고 실력 좋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그 똑똑한 분은 아닐 겁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우리가 볼 때 웃음이 날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결국은 정몽규를 비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현안질의에서도 그 표현을 한번 썼지 않습니까?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걸 보고 아는 지인 지도자 한 분이 연락을 와서 나 이제 지도자 못 해먹겠다. 네. 우리 같은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10년 15년을 박박 기어도 프로팀 코치의 자리 하나 하기 어려운데 왜 누군가는 계속 저렇게 되느냐? 왜 축구판이 이렇게 돌아가 있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 장면도 비슷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했던 한때는 우리에게 월드컵도 출전하셨고 한국 축구를 기억하는 많은 분들에게 스타죠. 이임생. 그렇죠. 선수로 얘기하자면 네. 스타인데 그런 스타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가서 쓰임을 당하냐고요. 그렇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누구 때문에 저렇게 울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퇴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왜 저래? 축구 선수를 도구화시키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자기의 무엇 때문에. 그렇지. 도대체 연임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한국 축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며요. 한국 축구 발전이 자기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며요. 자기 아니면 안 됩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왜 저런 사람들을 다 희생시키고 저런 사람들을 막 울먹이게 만들고 도구로 쓰면서 그러니까. 다 저렇게 나가 떨어지게 만드냐고요. 네. 그래서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축구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자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누군가 큰 권력자가 있다. 그렇죠. 네. 여기는 한국 축구는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정몽규 회장이 3선째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현대가로 하자면 90년대부터니까 30년을 넘게 현대가 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정말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렇게 긴 세월을 하나의 가문이 그러면 그렇게 오래되면 사유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더 놀라운 건 이번에 원래 이제 대한체육회 규정은 2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죠. 근데 이번에 대한체육회가 축구협회가 포함된 총회 이사회를 열어서 그 2번 연임 제한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3선, 4선, 5선, 6선 다 할 수 어머니 있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종신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놀랍다는 건 그렇게 30년을 했는데 30년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30년에도 전혀 문제 없어. 그렇지. 라는 인식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워. 그렇죠. 계속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아니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가 3선 연임까지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것들은 고이면 썩죠. 썩어요. 계속 고이면 그 안에서만 딱 카르텔을 만들고 네. 블록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어떤 소리를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 걸 우려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그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회장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제도를 풀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 나가요. 그게 독재야.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스포츠 공정위원회인데 거기 또 자기 사람을 심어요. 그게 독재라고. 맞아.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고 했더니 그게 왜 문제네요.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맞죠. 이게 독재야. 그리고 이 권력자들은 인식의 회로가 다 똑같다는 걸 느낀 게 뭐냐면 네.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박문성 그다음에 너 같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지적을 많이 하잖아. 많이 하죠. 근데 그 유튜브를 그 가짜 뉴스 생산지로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더만 현장에서 맞지? 아니 그러니까 문성이 그 말하고 이제 물어봤어. 저 박문성 위원이 얘기한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정몽규한테. 그랬더니 저 박문성 위원이 하시는 채널이 이제 60만 채널이고 거기서 이제 가짜 뉴스가 배포되니까 그걸 어떻게 저희도 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인식이 비슷해 권력자들은.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어. 저런 지금 방송하는 언론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가짜를 퍼뜨려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인식을 하고 비슷하더라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거 봤잖아 그 장면. 다 똑같아 보면. 그게 제가 이제 그 눈치를 왜 보지 않을까라는 발언을 한 다음에 전재수 위원장이 정몽규 회장에게 발언권을 준 건데 어떻게 네. 생각하냐. 근데 저 정몽규 회장의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은 고맙고 반은 아쉬웠습니다. 고마울 게 뭐 있어. 저희 채널을 좀 홍보해 주셔가지고. 에이 무슨 홍보야. 에이.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채널이란 말 말고 달순의 라이브를 해줬으면 훨씬 더. 그래도 구독자 많이 올랐잖아. 많이 올랐어.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는 인식이 문제인데 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유튜브가 축구 유튜브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하는 사람 팬들이 승부조작범들을 사면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면했습니까? 아니지. 클린스만 감독 우리가 선임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지. 우리가 위약금 100억 발생시켰습니까? 아니지.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 우리가 뭘 조정을 했습니까? 아니지. 홍명보 감독 6개월 끌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우리가 선임을 했습니까? 이거 왜 우리 탓입니까? 그렇지. 전형적인 남 탓하는 구조인데 맞습니다. 자기 잘못이 있잖아요. 또 그동안 보면 사과도 몇 번 했었고 분명히 자기 잘못에 대한 성찰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좀 아쉽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네. 여전히 자기 잘못은 없어요. 계속 그렇지. 남 탓입니다. 어. 이러면 바뀌잖아요. 안 바뀌더라. 제가 정몽규 회장 체제는 그만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네. 얘기했던 건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승부조작범을 꼼수로 사면하고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시키고 클린스만 감독 선임하고 홍명보 감독 불공정한 절차 밟고 이랬던 게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체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네. 앞으로 똑같아.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 네. 그러면 우리는 1년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괴로웠던 걸 그대로 반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제는 끊어내야 된다. 끊어내야 돼. 네, 끊어내야 돼. 아이 그만해 이제 정몽규 그만 많이 했잖아. 이제 나가세요 제발 좀. 아이 그만해 이제. 네. 아 이거 진짜 너무 많이 했어. 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해봤으니까 네. 일단 뭐 10월 2일에 문체부 감사 중간 결과 발표 있고 10월 22일에 축협 국감 있고 요거 이제 눈여겨 봐야 되는데 네. 당장 4일 뒤에 9월 30일에 홍명보 감독 기자회견으로 국대 소집 명단 발표하고요. 10월 2번 국가대표 경기 있잖아요. 요르단 이라크. 센티미와 이거- 갖고 있죠. 잘 돌아가겠습니까 이거 이래갖고. 아 그건 또 응원해야지. 아, 응원은 해야 이 자식아 되는데. 또. 경기가 말이야. 이 자식 그 경기 망치길 아니 바라는데. 아니야 그렇지는 않아. 그래야 너네 그 구독자 또 늘고 이 자식이. 좀 반반 오락가락해. 아이씨 그건 또 아, 응원해야지. 근데 지금 이런 투트랙으로 상황- 가야지 투트랙. 너무 어수선하잖아요 사실은. 매우 많이 응원할 거고요. 예. 매우 많이 지켜볼 거고 우리 네. 선수들에게도 힘주는 걸 많이 할 건데. 그럼요. 그거와는 또 이제 다른 결로 이제 솔직히 좀 걱정이 돼요. 그날 제가 현안 질의할 때 옆에 박주 의원하고 계속 옆에 앉아 있었죠. 자리가. 박주. 박주 의원이 이제 그런 표현을 좀 쓰더라고요. 아무래도 선수들과 계속 지금 현역 선수들과 친분이 많으니까 네. 선수들이 혼란스러워한다. 아이 그게 현재 문제야. 상황은. 그게 아하. 문제라고 지금. 선수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 팀의 리더잖아요, 감독은. 그럼요. 감독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 네. 선수들이 너무 낯설죠. 아휴. 그래서 선수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걱정돼서 자기도 지금 선수들에게 힘을 주려고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대표팀 이제 월요일 날 아마 발표가 될 텐데 당연히 우리 주장인 손흥민 선수 뽑히겠죠. 예. 네.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너무 무거운 짐을 다 안고 있어. 맨날 선수들만. 그래도 이번엔 에휴. 더 많이 해줘야 될 게 뭐 플레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플레이는 당연히 잘할 거니까 네. 선수들을 좀 다독이고 분위기. 예, 우리 아. 이제 뭐 지금 모였을 때만이나 하더라도 대표팀과 축구에만 집중하자. 네. 그래서 네. 뭐 다른 것들은 보지 않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런 걸 좀 잘 끌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부담을
좀 끼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만큼은 조금 더 네. 리더십을 발휘해서 좀 비어 있는 어떤 리더십을 좀 채워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니 정몽규 한 사람 때문에 김민재가 지금 그 독일에서 안중한테 가가지고 그 응원 좀 해요. 그 응원만 합시다. 그랬었죠. 진짜 뭐 예. 이런 얘기가 갖고 팀 아유 국민들하고 응원단이랑 그 사이도 안 좋게 하고 맞아요. 응원단은 사실 선수들은 계속 응원하고 홍명보만 나가라고 한 건데 김민재 와가지고 그 응원만 안 했어요. 그 응원 막 이렇게 하고 해외 가서는 관중들한테 말 한마디도 못하는 김문재가 우리 국민들한테는 응원만 하세요. 응원만 그렇게 말해. 선수 거론하지 마. 그리고 군 면제 딱 되니까 난 이제는 국제는 안 해도 된다. 왜 이래? 아무튼 군 면제 됐다. 빨리 회장님 나가세요.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사이 안 좋게 하고 김민재 이제 나는 그만하라고. 리그에만 집중하고 싶다. 나 군 면제 됐다. 선수들은 건들지 말고. 선수들은 건들지 맙시다 좀. 그 왜 선수들을 축구만 하게 해야지? 이거 참. 또 이제 김민재한테 뭐라 그러잖아. 아니 김민진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핵심은 선수들은 경기만 뛸 수 있게끔 해주는 그거는 게 맞지. 축구협회의 역할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축구협회의 역할인데 거기다 대고 지금 축구하기도 바쁜데 관중들한테 와갖고 그 응원만 하세요. 응원만. 알았어. 뭔 응원 안 해. 응원만 해요. 그냥 무시야 안 보여요. 무시. 자. 지금 뭐 또 박무성 의원님 계시니까 네. 슈퍼챗이 엄청 터졌어. 아이고, 경지현님 고맙습니다. 20만 원.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휴만태님 10만 원, 써니팀이 5만 원, 해운대님 만 원, 박순환님 만 원. 다 모두 박문성 열사님을 응원하시는 슈퍼챗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네. 김민재 팬들한테 욕하지 마. 나는 김민재 편 드는데 네가 말려갖고 이상해졌어 임마. 말려갖고 나 김민재 정말 팬이야. 빨리 다음 열사 만나러 가요. 예, 알겠습니다. 박문성님, 네. 앞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힘내시고요. 네. 한국 축구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네. 맞죠. 네. 저는 그냥 그 쓰여지는 도구죠, 도구. 네. 스피커 같은 거니까요. 제 역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해설도 계속 하시던데 그거 괜찮나? 나는 그게 걱정되더라고. 아니면 뭐 매부쇼 어디 코너나 만들어 없어요 주시면 매불쇼 자리. 없어. 아니 그 해설 계속 하시잖아. 현업이잖아. 하죠. 이제 내일도 포항 내려가야 됩니다. 아니 난 그게 걱정되더라고. 그게. 그래도 그 축구계에 그러면 저랑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이 없냐 혹은 적냐 그러지 않습니다. 더 많겠죠. 네, 굉장히 더 많습니다. 아니 그러나 제가 현안질이 끝나고 나서도 정말 많은 연락을 받았는데 선수 그다음에 뭐 일하시는 분들 네. 감독님들 굉장히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그분들은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는 거 이해합니다. 네 맞아요. 당장 자기 어떤 이 일하는 그렇죠. 일터가 네, 걸려 있는 그건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음.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만은 저랑 크게 네. 다르지 않다. 네. 그래서 뭐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박문성 편들고 그렇지. 한국 축구에서 파생된 자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싫어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힘이 누구한테 있냐? 그렇지. 참 속상하게도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힘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다 결정권자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지 응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훨씬 많죠 수는. 진심으로 걱정을 해주시면 진짜예요 진짜. 그러면 제가 그때 현안질의 때 예. 했던 그 발언 영상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거 좀 그만 트셨으면 좋겠어요. 걱정은 된다면서 계속 계속 트시면 그걸 계속 사람들이 더 많이 보시잖아요. 네. 아무튼 그래도 현안질의 때문에 달센 라이브 구독자 5만 늘었으니까 네. 편히 돌아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민재 팬들의 비난이 좀 많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내가 항상 그 의문점은 있었어. 그 해외 리그에서 열심히 뛰는 우리 선수들 네. 마치 나는 나처럼 보고 응원하거든.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거기서는 굉장히 그 귀여운데 캐릭터가 한국만 하면 대장 노릇을 하려 그래. 그런 거 있잖아, 솔직히. 몰라 나는. 거기에서는 진짜 귀엽다. 거기 막 그 관중에 온 사람들한테도 귀여워. 한국만 오면 막 대장 노릇 막 이렇게 하고. 몰라 나는.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열사 가면 또 열사 옵니다. 네, 최재형 열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큰일 났다. 박문성 열사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